네, 그럼 제 소개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온라인 캠퍼스 투어를 진행할 인하대학교 입학 홍보대사 인하아띠 11기 중국학과 20학번 오하연 아띠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아친구 혹시 비디오 켜줄 수 있어요? 아니, 좀 어렵나요? 잠시만요. 네. 아, 감사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둘밖에 없으니까 아직 편하게 얘기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캠퍼스 투어는 인하아띠와 인하대학교에 대해서 소개하는 인하, 그리고 인하대학교의 전공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또 이제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인하대생의 대학 생활에 대해서 알아본 이후에 질의응답 및 퀴즈 시간을 가지고 캠퍼스 투어는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인하아띠에 대한 소개인데요. 제가 처음에 저를 소개할 때 인하아띠 11기 오하연 아띠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재현 친구 지금 같이 들어와 줬는데 비디오 켜줄 수 있으면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과연 이 아띠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수아 친구는 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잘 모르겠죠?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시작하면은 우리 마이크 켜고 이 첫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을 위해 함께한 이날을 위해 함께할 이나인의 이나인의 아름다운 아름다운 띠. 띠. 네, 감사해요. 이나대학교 입학 홍보대사 이나띠입니다. 이나띠는 이나인의 아름다운 띠라는 역할을 가지고 예비 이나인과 이나인을 아름답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재현 친구 마이크 네, 가능하실 때 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들어온 경아 친구도 비디오 켜줄 수 있으면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런 캠퍼스 투어를 담당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인천 소재 중고등학생이라면 모두 참여가 가능한 1일 대학생 체험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매년 수시, 정시 입시철이 되면 열리는 코엑스 입시 박람회도 저희가 참여해서 안내를 돕고 있고요. 다양한 학교 행사 의전으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학교 홍보대사로서 학교 홍보 모델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친구들 혹시 여기 첫 번째 사진에 빨간색 머리 남자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수아 친구는 혹시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아니에요. 혹시 프로듀스 101 보셨어요? 네. 바로 프로듀스 101에 나오는 황민현 님인데요. 이 황민현 님도 우리 인하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출신으로 이렇게 홍보 모델로 활약을 하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인하대학교 소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인하대학교의 인하가 어떤 줄임말인데 혹시 수아 친구, 경아 친구, 재현 친구 중에 알고 있는 친구 있을까요? 마이크 켜고 인천 얘기해도 하와이 아닌가요? 맞아요. 재현 친구 너무 잘 맞춰줬는데 박수 한번 쳐줄까요? 맞아요. 나이스. 맞아요. 재현 친구가 말해준 것처럼 인천 하와이 대학교의 줄임말인데요. 1954년도에 인하대학교가 설립될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셨던 이승만 박사님께서 인천의 교지를 기증받고 또 하와이 교포분들의 정성 어린 성금이 모여져서 이 인하대학교가 설립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인천의 인, 하와이의 하를 따서 인하대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하대학교는 높은 취업률도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에서 2020년도 수도권 상위 15개대 기준으로 보았을 때 무려 8위라는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또 이제 어디로 취업을 했는지 알아보면은 이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및 공기업, 그리고 국가지자체단체 할 것 없이 높은 취업률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항공우주 융합 캠퍼스라고 여기 제가 있는 이 용영 캠퍼스 말고 하나 더 캠퍼스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바로 인천 송도에 항공우주융합 캠퍼스가 있는데요. 무려 593억 원이라는 돈이 들여서 이렇게 지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는 산학융합지구 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물론 지금 들어온 친구들이 거의 문화콘텐츠 문화경영학과나 미디어 쪽을 희망하겠지만 만약에 항공우주공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 항공우주융합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게 되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퀴즈의 화이트 컵편 보셨어요? 본 친구도 있고 안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거기 화이트 컵편에 출연하신 박찬남 대표님도 우리 인하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선배님이시고요. 또 이렇게 제조업부터 방송, 영상 계열 할 것 없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께서 우리 인하대학교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네, 이제 여러분한테는 이 페이지가 조금 더 친숙하게 보이실 것 같은데요. 아까 봤던 유이스트의 렌 황민현님부터 엑소의 수호찬열님, 그리고 김구라, MC 그립 부다까지 모두 인하대학교 출신이시고요. 또 스카이캐슬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스카이캐슬에서 해나 역할로 열연을 펼쳐주신 우리 김보라 배우님도 우리 인하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출신이십니다. 네, 다음 전공 소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인하대학교가 공과대학으로 출범했던 만큼 인하대학교의 공과대학은 기계산업계열, 화학생명계열, 건축토목계열, IT계열 총 4개의 계열에서 16개의 학과가 편제되어 있고요. 또 자연과학대학에는 7개의 학과가 편제되어 있습니다. 경영대학에는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아태물류학부, 글로벌금융학과 총 4가지의 학과가 편제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 중에서 아태물류학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혹시 아까 재현 친구 대답을 되게 잘해주셨는데 재현 친구 혹시 최근에 네, 택배로 물건 시킨 거 있을까요? 네, 있어요. 뭐 시키셨어요? 갤럭시 탭 8 플러스요. 진짜요? 갤럭시 탭을 그러면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갤럭시 네, 탭이 분명 어떠한 공장에서 처음 생산이 되어서 또 어떠한 물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재현 친구의 손에 도착을 하게 되었을 텐데요. 이 아태물류학부에서는 이렇게 갤럭시 탭이 재현 친구의 손에 들어가기까지의 물류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게 그리고 더 안전하게 운송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움을 가지는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태가 아시아 태평양의 줄임말이거든요. 동북아시아의 물류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움을 가진다고 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또 사회과학대학에는 7개의 학과가 편제되어 있고요. 문과대학에는 8개의 학과가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다고 해주신 문화 콘텐츠 문화 경영학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하대학교의 문화 콘텐츠 문화 경영학과에서는 문화 콘텐츠와 문화 경영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아바타 영화 보셨을까요? 수아 친구 봤어요? 보러 가기로 했어요. 진짜 보러 가기로 했어요? 재현 친구는 봤어요? 아니요, 안 봤어요. 아직 안 보셨어요? 경아 친구 봤을까요? 아직 안 봤어요. 아직 안 봤어요. 안 본 친구들이 많은데 그럼 더글로리 봤어요 혹시? 아니요, 다 안 보셨구나. 그러면 아바타를 일단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아바타라는 영화 한 편을 제작하는 그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문화 콘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친구들이 이제 보러 간다라고 말해준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 영화를 보러 갈 때 그냥 보러 가진 않잖아요. 예고편이나
뭔가 포스터를 보고 이 영화를 보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렇게 이 영화 한 편을 잘 제작을 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영화를 더 잘 볼 것인가에 대해서 브랜딩하고 마케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게 바로 문화 경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하대학교의 문화 콘텐츠, 문화 경영학과에서는 이 문화 콘텐츠와 문화 경영 두 가지 학문을 결합해서 배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캠퍼스 투어가 끝나고 이따 전공 멘토링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때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이 있고요. 예술체육대학에는 5개의 학과가 편제되어 있습니다. 또 인하대학교에 부속 병원이 있는 만큼 의과대학에는 의예과와 간호학과가 있는데요. 인하대 부속 병원이 있는 만큼 이 두 가지 학과의 학생들은 실습이나 취업에서 조금 더 유리한 방면을 가진다고 합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소프트웨어 융합대학도 새롭게 신설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음 장은 여러분이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올해 새롭게 신설된 인하대학교 자유전공학부인데요. 수능 일반 전형으로만 선발을 하고 있으며 총 70명을 선발하고요. 2학년 진입 시에 인문, 자연, 예체능 구분 없이 전공 선택권을 완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어떤 진로를 가질지 또 어떠한 학과로 진학을 할지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의과대학, 사범대학, 미래융합대학은 제외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인하대생의 대학 생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대학교는 학문회장, 인하대만의 혜택은 이라는 장입니다. 인하대학교에는 교육 환경이 굉장히 잘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문과대학의 아름라운지, 학생회관 디자인 팩토리,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라운지,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라운지, 부호관의 인천공항 물류 라운지, 월천 라운지, 해동 꿈쟁이여 라운지, 정석학술정보관 라운지, 그리고 마지막 스터디 카페까지 여러분이 이제 지금은 공부하실 때 스터디 카페를 찾아가거나 독서실을 많이들 이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인하대학교에 입학하시게 된다면 그렇게 독서실을 따로 찾아갈 필요 없이 인하대학교 곳곳에 이러한 라운지들이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학하셔서 꼭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 나중에 대학 갔을 때 나는 꼭 교환학생을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인하대학교에는 59개 국가 389개의 학교와 교류협정 체계를 맺고 있어서 학생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잘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도 기준으로 945명을 파견하였고 804명을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장기간 해외로 나가는 게 좀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이 해외 지원 연구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방학 동안 2주에서 4주 정도 짧은 기간 동안 해외에 나가서 공부도 해보고 현지 체험도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실제로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제 친구들도 이번 방학에 프랑스나 미국에 가서 되게 좋은 경험을 하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인하대학교 입학하시면 이 프로그램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혹시 인하대학교가 우리나라 말고 해외에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모르셨죠? 바로 우즈베키스탄에도 인하대학교가 있는데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자국에도 우리나라와 같은 IT 선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타슈켄트에 인하대학교를 설립하셨다고 해요. 실제로 졸업생의 90% 정도가 IT 기업 및 정부기관에 취업할 정도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인하대학교의 도서관인 정석학술정보관인데요. 총 165만여 권의 책이 설립이 되어 있다고 해요. 또 여러분 혹시 옆에 사진 보시면은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 모습이 담겨 있는데 이 지붕 모양이 졸업할 때 쓰는 학사모를 좀 본따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진짜 그런 거 같나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정석학술정보관은 학자물을 본따서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 165만여 권이라는 책이 여러분이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바로 여러분 서울의 63빌딩 아시죠? 그 63빌딩을 330채 쌓아 올렸을 때 이 정석학술정보관에 있는 책 165만여 권을 쌓아 올린 높이랑 같다고 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감이 오죠? 그런데 이번에는 화면에 더 큰 숫자가 하나 떴는데요. 다들 마음속으로 이 숫자가 몇인지 한번 빠르게 읽어보시겠어요? 네, 바로 500억이라는 숫자인데요. 이 500억이 과연 어떤 숫자를 의미할까요? 바로 인하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한 해 동안 지급하는 장학금의 액수입니다. 인하대학교는 이렇게 교회장학금과 교내장학금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인하대학교 입학하시게 된다면 이 500억의 주인공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TV로 보는 인하대학교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하대학교는 굉장히 아름다운 캠퍼스로 다양한 촬영지의 배경이 되기도 했는데요. TVN 비밀의 숲 드라마에서 정석학술정보관 그리고 공간의 모습이 촬영이 되었고요. 이제 SBS 간판 예능인 런닝맨에서도 정석학술정보관이 촬영이 되었습니다. TVN SNL에서도 황치열님 편이 정석학술정보관에서 촬영이 되었고요. 남주혁, 이성경님이 주연이셨던 역도요정 김복주도 우리 인하대학교의 임경호, 이호관 정경, 그리고 대운동장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담겼습니다. 또 이제 우리 학교 선배님이신 김구라 MC 그리 부자도 아빠 본색에서 우리 5호간에 거니는 장면이 촬영이 되었고요.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다들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우리 인하대학교 5호관과 공간에서 촬영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인하대생이 누릴 수 있는 권리 및 정보인데요. 인하대학교는 기숙사가 총 1, 2, 3 생활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총 2,278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무려 50%를 신입생에게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천과 가깝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더라도 이 기숙사를 한 번쯤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인하대학교 하면 축제를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인하대학교의 축제 이름은 대동제인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연예인분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볼게요. 바로 트와이스 분들부터 노라조, 볼빨간 사춘기, 위너, 그리고 싸이님까지 모두 이렇게 인하대학교를 잘 빛내주고 가셨고요. 연예인분들의 공연뿐만 아니더라도 이렇게 포토존이나 푸드트럭 등이 운영이 되어서 학생들이 보다 축제를 더욱 즐길 수 있었다고 해요. 혁신도시 인천 그 길을 이끄는 인천의 다양한 인프라의 중심에는 인하대학교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하대학교 정문에 나중에 오시게 된다면 인하대역이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이 인하대역이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환경의 접근성 또한 굉장히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의응답 및 퀴즈 시간인데요. 친구들 발표를 잘 들어주셨다면 같이 한번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인하대학교의 이름은 어디에서 유래되었을까요? 하와이 하와이? 맞나요? 맞아요. 미국? 무슨 하와이죠? 인하대학교? 인천 하와이. 맞아요. 인천 아, 하와이죠. 네, 하와이 교포분들의 정성 어린 성금이 있었기 때문에 설립이 되었다고 해서 인천의 인, 하와이의 하를 따서 인하대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현 친구 너무 잘 맞춰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인하대학교에는 물류 특성화학과가 운영 중인데 해당 학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알고 있는 친구들 있을까요? 채팅으로 쳐주셔도 괜찮아요. 가태물류학과.
아태물류학과 맞아요. 정확하게 아태물류학부인데요. 이나대학교의 아태물류학부는 아시아 태평양의 줄임말로 동북아시아의 물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두 문제가 더 남아 있어요. 네, 아까 우리 그 그림 하나 봤을 텐데 과연 학사모를 본떠지은 이나대학교의 대표적인 건물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이나대학교의 도서관입니다. 이름 기억나는 친구들 있을까요? 잘 어렵죠?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정석학술정보관이라고 하고요. 이제 졸업할 때 쓰는 모자인 학사모를 본따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나 아띠란 무엇일까요? 인하를 잇는 아름다운 띠? 맞아요. 맞아요. 이나아띠는 이나인의 아름다운 띠라는 뜻을 지닌 이나대학교의 입학 홍보대사입니다. 여러분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나아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다음에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콘텐츠 구경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인하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전형 자료들이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입학처를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온라인 캠퍼스 투어는 여기까지고요. 친구들 너무 잘 대답해주고 너무 잘 따라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제 다음에 전공 멘토링 수업도 있을 텐데 전공 멘토링 수업까지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저는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잘 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잠깐 나가지 마시고 여기서 잠깐만 대기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다들 계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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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문화콘텐츠 문화경영학과 22학번 재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문화콘텐츠 문화경영학과 발표를 해볼게요. 일단은 먼저 인하대 소개를 먼저 할게요. 인하대 이제 캠퍼스 맵을 보면 이게 엄청 넓은데 본관은 1호관이고 2호관은 공대가 쓰는 곳이고 60주년 기념관은 이게 건물이 여기에 보면 60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60주년 기념한 날에 60주년 기념관을 세웠고 이제 4호관은 공대가 쓰는 건물이고 이제 5호관 저희 문화콘텐츠 문화경영학과는 문과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5호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성호관은 네. 혹시 PPT 켜주신 건가요? 네. 왜 안 되지? 아, 됐나요? 네. 제가 좀 이상하게 봤나?
네네네. 그 5호관이 아까 여기에 있다고 했어요. 여기 문과대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이제 서호관은 사범대가 쓰고 있고, 6호관, 9호관은 사회과학대, 경영대, 그리고 학생회관, 그리고 하이테크 센터, 정석학술정보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5호관은 저희가 쓰는 건물인데 아침에는 이렇게 엄청 밝고 예쁘지만 밤에는 다 불이 꺼진 상태에서 시계탑만 불이 반짝반짝 켜져 있기 때문에 더 예쁘고 여기에 보면 이제 문과대 아름라운지가 있어요. 저희 5호관에 아름라운지에서 사람들이 다들 공부도 많이 하고 과제도 많이 해서 문과대 아름라운지에 시험 기간에는 딱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정석학술정보관은 정석 모양 저희 학사모 모양을 본떴다고 해서 정석학술정보관입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학교 마스코트 아세요? 다들? 용 하나 있었던 거. 맞아요. 그리고 그 오리도 있는데 그 마스코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인경호예요. 그래서 여기에 겨울 되면 꽁꽁 얼어 있고 여름 되면 다들 이제 오리들이 진짜 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혹시 대학교 로망 중에 이제 연인들이나 친구들의 이제 숲에서 앉아서 막 얘기하고 그런 로망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하이데거 숲이에요. 그리고 이 궁합나무를 보면 여기 혹시 몇 명에서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명 한 정도. 다여섯 명 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이게 이제 혼자 앉으면 넉넉한데 2명 앉으면 되게 꽉 차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연인들끼리 앉으면 이제 딱 맞게 앉아지면 궁합이 좋다고 해서 궁합나무라서 이 앉아지면 되게 오래 간다 이런 썰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공식 포토존인데 여기 안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여기 앉아서도 찍을 수 있고 V하면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입학하셔서 찍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학교 취업률에 대해 알아볼 건데 탑7이 취업률 중에 탑7이고 유지 취업률은 탑5 안에 들고 대기업 임원 출신 대학은 인하대에서 99명으로 탑8 안에 듭니다. 그리고 2021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대학 종합평가는 탑15 안에 들고 취업률은 탑9 안에 들고 학생교육은 탑11 안에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학과에 대해 이제 알아볼 건데 저희 학과는 얕고 넓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전공을 듣기보다 2개의 전공을 동시에 이수하여서 2개의 학위와 2개의 전공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 전공 외에 다른 학문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를 원하는 경우 부전공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 이상의 전공 분야가 연계하여 별도의 학제 간 전공 과정을 구성하는 연계 전공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 학과가 뭘 하는지, 어떤 걸 배우는지, 그리고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볼게요. 문화 콘텐츠 문화 경영학은 문화 콘텐츠 학이랑 문화 경영학이랑 나눠 있어서 인문학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 콘텐츠를 어떻게 홍보하고 경영하고 브랜드할지를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혹시 다들 요즘 관심 있는 콘텐츠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나 예능이나? 없어요? 네, 없어요. 어, 음, 그러면 이제 신서유기사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통해 설명을 하자면 이런 콘텐츠들은 TV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보게 할 수 있는 네이버, 유튜브, 하이라이트를 포함한 유튜브, 그리고 또 다시 정액권에 끊어서 볼 수 있는 넷플릭스, 티빙 이렇게 OTT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영을 많이 하는데 이 콘텐츠가 왜 중요하냐면 문화 콘텐츠를 통해 문화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고 그것이 곧 대한민국이 장래의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혹시 태양의 후예 다들 보셨어요? 네, 알아요. 이 태양의 재현 감사합니다. 네. 그 태양의 후예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퍼진 거 혹시 알고 있었나요? 그건 몰랐네요. 네, 그 태양의 후예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태양의 후예는 다른 나라에서 되게 인기가 많고 완전 이제 잘 소비하게 되어서 저희 나라에 대해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렇듯이 저희 이 콘텐츠를 통해서 문화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강국으로 이제 장래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디지털 세대로 변화하면서 사람들은 더욱더 콘텐츠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요즘은 스마트폰의 보급화를 통해서 OTT도 많아지고 유튜브 하이라이트도 많아지고 쇼츠도 많아지고 이런 콘텐츠들을 발달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게 발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콘텐츠를 더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 콘텐츠라는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화 콘텐츠 학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는 인문 문화 기술의 융합, 창의적 기획과 도전적 발상, 콘텐츠 산업과 문화 마케팅, 문화적 향유와 정책적 실천 이렇게 네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요. 문화 콘텐츠, 문화 경영학 인문, 그리고 플롯 유형론, 캐릭터 유형론, 문화, 이론과 대중문화, 신화와 문화 콘텐츠, SF와 인문학, 게임 콘텐츠 기획 등 다양한 문화 기술 융합에 된 기획을 배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답사 기획 실습, 스토리텔링 입문, 그리고 영상 문화 콘텐츠 분석, 영상 콘텐츠 제작 실습, 이미지 문화 기호학, 광고 콘텐츠 기획 실습, 문화 콘텐츠 기획 실습 이런 거를 통해 저희가 어떤 영상을 만들지, 어떤 광고를 만들지, 어떤 콘텐츠를 만들지 실습을 하는 창의적 기획과 도전적 발상도 배울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문화 경영학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이 문화 경영이라는 것은 아까 이나띠 분께서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 서비스의 문화를 담아냄으로써 소비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문화 경영이 왜 필요하냐면 같은 문화 콘텐츠도 문화 경영을 통해 또 다른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빠른 콘텐츠 시장 속에서 콘텐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분석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영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영상이 잘 팔리고 잘 소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경영을 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원하는지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경영을 배워야지만 잘 소비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비슷한 맛의 두 커피가 학교 앞에 팔아요. 그런데 한 브랜드가 스타벅스라면 그냥 브랜드를 먹을지 스타벅스 브랜드를 먹을지 어떤 브랜드 여러분들 드시겠어요? 스타벅스를 먹죠. 네. 좋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스타벅스 먹을 것 같아요. 경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스타벅스 먹을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이렇게 스타벅스를 먹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이 브랜드가 성공한 걸 알고 이 브랜드가 맛있는 걸 당연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문화 경영 사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선배님들은 이렇게 이제 저희가 아까 문화 경영 말고 문화 콘텐츠학을 이제 어떤 수업을 배웠는지 말씀드렸는데 문화 경영에서는 이런 문화 심리 마케팅, 뭐 마케팅, 콘텐츠 기업 리서치, 브랜딩 전략, 브랜드 창업 실습 이렇게 문화 경영에 대한 그 실습이나 이론을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지역 문화 브랜딩 실습, 도시 재생, 뭐 언어 커뮤니케이션, 예술 기획, 전시 공간 기획 이렇게 전시와 공연, 브랜딩, 실습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넓고 얕게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얕진 않지만 그래도 넓게 배우기 때문에 선배님들의 다양한 진로, 그다음에 복수 전공, 부전공으로 타 전공에 대한 지식을 쌓으면서 충분히 전문성 있는 직무로 회사에 취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송이나 게임이나 애니나 만화나 이런 다양한 것들. 이제 문콩경에서는 크게 배우는 이론은 4가지로 나뉘는데요. 1, 2학년 때는 문화 관련 이론에 대해 배우고 3, 4학년 때는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실습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2019년 기준 취업률 66.67%, 건강보험, 국세연계 등등 이제 84%가 전공과 일치하는 직업군이었고 2021학년도 2학기 졸업자 취업 현황은 광고기획, 경영기획, MD, 프리랜서 등 다양한 장르 다양한 곳으로 취업을 가셨죠. 혹시 MCN 회사 중에 샌드박스 아시나요? 네, 네. 알아요. 이게 알고 있어요. 어떤 회사인 걸로 알고 있으세요? 그 미디어 쪽 아닌가요? 맞아요. 이게 MCN이라고 멀티 채널 그런 느낌인데, 유튜브나 뭐 다양한 플랫폼들에서 영상을 만들고 영상 기획하고 이 문화 경영, 문화 콘텐츠 이런 걸 하는 샌드박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취업하신 분도 계시고, 작년에 인턴하신 분도 계셨어요. 자,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학교 생활일 텐데, 혹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학교에 와서? 로망이 뭐예요? 도서관에 수업 끝나고 도서관에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좋아요. 재원 학생은요? 저 수업이요? 수업이요. 수업이요? 뭐 경화 학생은요? 마이크가 안 돼요. 괜찮아요. 네, 저 때는 제가 대학교 올라와서는 친구들이랑 같이 MT를 가는 게 제 로망이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할까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2학기 때 코로나가 조금 풀려 있어서 과잉티를 한번 갔다 왔었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아마 가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리고 저희 학과가 5호관을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5호관에 있는 과방이 있어요. 5층에 있고 이 큰 TV 보이시나요? 이 TV로 이제 콘솔 게임도 이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소파도 있고 앉을 곳도 있고 공부할 곳도 있어서 잠시 공강 시간대에 잠시 머무르기도 좋고 온라인 수업 때 난 통학이라 집 가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곳에서 잠시 이어폰을 끼고 수업을 잘 들을 수도 있고 여기서 동아리 학회에서 무슨 준비를 한다 이러면 이 과방에 가서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저희 학과 실습실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음향 실습실이라고 영상을 만들 때 음향을 넣잖아요. 무슨 발소리라던가 숨소리, 바람소리 이런 거를 넣는 실습실이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는 실습실이 있는데 그 실습실에서는 포토샵, 일러스트, 프리미어 프로 등등등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다 최신 걸로 할 수 있는 그런 실습실이 있어요. 그리고 학술제는 저희가 1년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학회에서 무슨 영상을 만들었는지, 어떤 전시를 했는지 다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학술제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과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이것보다 더 많지만 큰 것들만 골라와 봤기 때문에 하시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학교
이제 저희 학과 학회들을 이제 살펴볼 건데, 영상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모여서 영상 제작도 하고 카메라도 잡아보고 편집도 해보고 음향도 잡아보고 조명도 잡아보고 다 해볼 수 있는, 영상에 관한 모든 걸 해볼 수 있는 학회가 UCC입니다. 그리고 문화 답사를 가서 그 답사에 얻은 거를 통해 기획을 하고 전시를 하는 1CM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연을 기획하고 공연 안무를 짜는 코니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 분석하고 그다음에 역기획을 하는 비욘지가 있는데, 이 역기획은 어떤 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역으로 기획하는 거를 역기획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비욘지에서 역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기 전에 저희가 이 학회에서 했던 영상들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 아까 전시 기획했던 ECM이 하던 저희 작년에 전시했던 그런 영상인데 한번 볼게요. You're keeping me on. Yeah, I'm strapped in, stuck in a song you can't turn off. Like a merry-go-round, my head is spinning. I see you up and about. I'm sure as hell not. 'Cause in my mind we're smiling on the dance floor, late night skin dipping like we're on a home run. Got the words no, 'cause we're so young. We're in your car singing crazy to the radio. I remember it like time's been frozen still. Had no words no, we were so young. Now you're long gone. We're in your car singing crazy to the radio. I remember it like time's been frozen still. Had no words no, we were so young. Now you're long gone. Time flies by so fast. Still I'm thinking of you. Do you remember still how we used to run? Fields were roaring. You said maybe it's love. It sure as hell was. 'Cause in my mind we're smiling on the dance floor, late night skin dipping like we're on a home run. Got no words no, 'cause we're so young. We were so young. We're in your car singing crazy to the radio. I remember it like time's been frozen still. Had no words no, we were so young. Now you're long gone. 네, 이런 식으로 LCM에서 공연 기획을 했었고요. 이제 저희 UCC라는 영상을 제작한 게 있는데 그중에 간단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筆記しようみたいに人影引いたのは午前0時のマジック遠くクラクション聞いて乾いた歩道に一人ゆうこちゃん慣れた。 네, 이렇게 두 개 학회가 만든 영상을 볼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입학처에 궁금한 게 있으면 입학처에 들어가서 다양한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학교 유튜브, 인스타그램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저 그 질문 조금 있는데 네. 먼저 그 과 분위기 여쭤봐도 돼요? 저희 과는 음, 음, 사람들이 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들 영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기획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획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선후배들 사이가 진짜 너무 좋아서 이제 이거 해보는 거 어떠냐 이게 얘기하시면서 그 촬영장에도 한번 가보고, 뭐 기획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 이러면 같이 기획도 해보고,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과 분위기인 것 같아요. 더 아직 궁금한 게 있어요.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은데 이 다음에 뭐 하나요? 저희 이거 Q&A 하고 설문조사 하고 마칠 것 같은데 Q&A 더 있으실까요? 저 두 가지 질문이요. 네네, 많이 그 하셔도 돼요. 먼저 그 영상 제작을 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아직 포토샵이나 편집 기술을 잘 배워가지고 네. 미리 배워놔야 되나 아니면 대학 가서 배워도 되나 고민하고 있거든요. 거의 다들 영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배우고 싶다라는 의지로 다들 배우고 오시는 거지, 막, 와, 이거 안 하면 진짜 큰일 나, 이건 아니기 때문에 다들 잘 알려주시고, 그리고 못해도 상관이 없고, 그냥 배우려는 의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학원 다니면서 배워야 돼, 이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공부하시고, 입학하셔서 저희 선배들이 알려주시면 이제 잘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는데요. 그럼 미리 네. 배우고 가면은 좀 특혜가 있나요? 특혜라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이거를 배울 시간에 저는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게 빠를 뿐 특혜 같은 거는 없고 그냥 자기가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그 네. 복수 전공 면에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그 문화 콘텐츠 문화 경영학과가 얇고 넓게 배우는 경향이 있어서 네. 그 학부생 분들이 복수 전공을 보통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 개인 상황을 고려해야 되겠지만은 혹시 학과생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전공, 복수 전공으로 많이 선택하는 전공이 있을까요? 음,
만약에 영상을 배우는데 더 연출에 대해 배우고 싶다. 만약에 영상을 배우지만 카메라를 들지만 그래도 나는 이 제작에 관련이 있고 관심이 있고 연출을 배우고 싶다. 이러면 영화 연출을 되게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는 영상도 하고 싶은데 광고도 하고 싶다. 이러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라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아는 선배는 이제 영상 제작을 역사 관련된 영상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역사 관련 다큐를 만들고 싶어서 역사학과 이런 데 복수 전공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있을까요? 혹시 그 네네. 교수님들 좋으신지 여쭤보고 저희 교수님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일하고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지금도 현장에서 이제 영상 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 기획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셔서 현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예전부터 문화 경영, 문화 콘텐츠에 대해 공부를 엄청 해오셨던 교수님 분들이 많으셔서 많은 걸 공부하고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에 대한 질문은 아닌데 네. 해도 되나요? 네네네, 당연하죠. 그 해외 파견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네. 그때 해외에 보내지는 것까지만 학교에서 해주는 건지 아니면 해외에서 보내지고 나서 숙박비나 식비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거는 제가 한번 답변을 드려볼게요. 근데 그거는 학생이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일부는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숙박비나 생활비 같은 거는 보통 본인이 이제 준비를 해서 가는 경우가 많고, 또 대학생이 되시면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학교 교내 말고 교외에도 좀 잘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지원서 써가지고 지원 넣고 거기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해외로 파견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경로가 있어서 그거는 학생분께서 이제 어느 지역을 가야겠다. 그 다음에 거기 학교에서 주는 혜택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시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막 진짜 간단한 거 질문해 주셔도 되거든요. 대학 생활은 어떤가요? 뭐 학식은 맛있나요? 이런 거 질문하셔도 되고, 과에 관련된 거는 우리 멘토님께서 설명해 주실 테니까 이 시간 이용해가지고 질문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혹시 생기부 어떻게 채웠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혹시 어떤 걸로 채우고 계세요? 혹시 몇 학년이세요? 저 이제 3학년 들어가가지고 음, 이제까지 뭐 책을 읽고 그거 홍보 영상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기행을 가가지고 기행 답사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되게 잘하고 계셔요. 그리고 혹시 좀 더 보충을 해드리자면, 책을 문화 콘텐츠나 문화 경영, 그리고 경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읽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혹시 SNS 활동을 한다면, 학교 홍보대사나 SNS를 한다면 그런 것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학교에 유튜브가 있으면 유튜브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교과목에 콘텐츠를 연관 지은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국어다. 그러면 국어에서 어떤 작품을 읽었는데 이 작품으로 내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겠다. 이런 거나 뭐 내가 이런 작품을 배웠는데 이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식으로 이게 오게 되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음악 시간에도 이런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문화가 됐고 어떻게 어떻게 해외에 수출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친구들 혹시 다 3학년이에요? 저 이제 수학 2학년이에요. 이제 2학년이시고. 네. 경화 친구인가요? 한 2, 3학년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또 여러분이 이제 3학년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은, 2학년 되시고요. 이제 1년에서 반년 정도 입시가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입시 정보를 많이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인하대학교만 하더라도 뭐 인하 미래인재 전형, 인하 참인재 전형, 고른기회 전형, 농어촌 전형 굉장히 다양한 전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형들을 좀 많이 아시고 내가 가장 유리한 전형이 뭘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막상 딱 수시 전형, 정시 전형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입학처에서 모집 요강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고 또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들도 대학에서 많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런 기회들 이용해가지고 입시 준비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네. 완전 많이 해도 돼요. 제가 동아리를 고1 때는 역사학과 가려고 해가지고 역사 동아리로 들었는데 동아리를 3학년 때 방송부나 영상 제작하는 동아리로 바꿔야 될까요? 음, 막 그거 입시 때문에 막 급하게 바꿀 필요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급하게 마음을 먹으면 다른 것들도 놓치게 되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랑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거 그리고 책을 얼마나 읽고 그다음에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다른 것 같아요. 이 문화 콘텐츠 문화 경영학과는 경험에 대한 걸 되게 많이 보기 때문에 이 동아리 한 번 반년 한 번 했다고 그게 뭐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잘 채워질 수 있지만 이게 갑자기 바꾼다고 해서 이제 엄청 극적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역사 동아리도 충분히 이 문화 콘텐츠랑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게 저희는 역사 이제 콘텐츠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동아리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수아 친구가 수시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을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뭔가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중국학과를 진학을 했고 수시 전형으로 다 준비를 했었는데 저는 진로 희망이 진짜 완전 막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어요. 막 노무사 막 이런 법적 적어놓고 막 그게 3년 내내 다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내가 만약 면접을 있는 전형을 지원하게 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지을지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가면은 정말 저는 마이너스가 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나중에 이런 콘텐츠를 제작해 봐도 좋을 것 같더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라고 하면은 그게 정말 다 말씀하신 대로 경험이 되고 내가 나중에 제작하고 싶은 콘텐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뭔가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미리미리 조금 답변을 정리해 두시고 생각을 정리해 두시면은 나중에 입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지금 저희 한 10분까지 질의응답 한번 받아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질문들 있으시면 바로바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해요. 들어와 주셔서.
친구들 뭐 대학 가면은 로망 이런 거 있어요? 대학에서 이런 거 해보고 싶다 하는 거 있어요? 혹시? 저 그 스터디 카페 투어 해보기 같은 거 있어요. 진짜요? 아까 그런 라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인하대가 저는 다른 학교를 물론 재학해보지는 않았지만 진짜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 라운지를. 근데 그게 건물마다 라운지가 있어가지고 저는 5호관이라는 건물에 쓰는데 5호관 공강 시간에 막 내려가면은 같은 학과 학생들 막 공부하고 있고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진짜 입학하시게 된다면 꼭 이용해보시는 게 아니라 이용을 하게 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꼭 로마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 인하대학교 선후배로 만나요. 그 라운지 관리 같은 거 잘 되나요? 네. 네. 되게 청소도 항상 잘 해주시고 저는 지저분하게만 있었던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뭐 콘센트라던가 이런 시설도 좀 잘 되어 있고 라운지 관리가 막안 된다라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학생들도 되게 잘 정리하고 가시고 엄청 다 깨끗하게 쓰셔가지고 그렇게 엄청 쾌적한 것 같아요. 수학생 아까 어떤 질문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하셔도 돼요. 네. 그 문화 콘텐츠 그쪽 학과에 공연 기획 동아리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그 안무 연습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춤 공연 같은 것만 생각이 됐어요. 근데 혹시 그 그 공연에 뮤지컬 같은 것도 포함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뮤지컬을 한 걸 아직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학교에 입학을 하면 뮤지컬 동아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뮤지컬 동아리 저희 학교 선배도 하고 계시는데 그 선배는 연출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뮤지컬을 하고 싶으면 뮤지컬 중앙 동아리를 하셔도 괜찮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코니춘이 안무 쪽에 들어가신다면 안무를 어떻게 짜고 어떻게 뮤비를 만들지 이런 거를 기획할 수도 있고 안무를 출 수도 있어요. 답변이 혹시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하고 싶은 동아리들 있어? 네, 말씀하세요. 아, 저 그 공연 기획 동아리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오,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 공연 기획 동아리랑 그 과 동아리랑 중앙 동아리랑 조금 다른 건가요? 과에서는 학회라고 보통 말을 하고 다른 이제 중앙 동아리, 학교 동아리는 동아리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다른 개념이에요. 이 밖에도 뭐 중앙 동아리 말고도 막 연합 동아리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거는 막 다른 학교랑 같이 막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동아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관심사에 따라서 저는 마케팅 쪽에 관심이 있어서 마케팅 동아리도 해봤고 밴드 학과 안에 있는 밴드부도 해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꼭 이제 되게 입시 준비하느라 지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막 진로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고 하니까 대학교 오면은 진짜로 내가 관심이 있는 동아리 한번 들어가지고 학생들이랑 활동해보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인하대 문화 콘텐츠 문화 경영학과 그 교과 등급이 어떻게 돼요? 교과 등급은 그 인하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수시랑 정시 그 탭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 탭 안에 들어가시면 바로 전년도 입시 결과가 나와 있어요. 혹시 지금 같이 한번 봐볼까요? 네. 혹시 수시 등급을 말씀하시는 거세요? 아니면 정시 등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시 쪽이요. 수시 쪽이요? 그럼 정시도 혹시 봐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같이 봐드릴게요. 네.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면 저희가 막 재작년 입시 결과는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데 전년도 입시 결과를 공개하고 있어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 보통 이남일의 전형을 이제 많이 뽑고 있는데 이남일의 전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문화 콘텐츠 문화 경영학과가 2줄이거든요. 2줄이어서 경쟁률이 18.2 정도 됐었고 최종 등록자의 내신 등급이 2.87이 평균이고 최저가 4.71이 최저였습니다. 근데 뭐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입시 결과가 바뀌기도 하고 또 다양한 성적으로만 뽑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나 차민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면접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교과 등급이 조금 더 높아요. 이나 미래인재보다. 평균이 2.47, 최저가 2.68 정도 되고요. 아까 정시 전형 말씀해 주셨는데 정시 일반 전형으로 봤을 때 문화 콘텐츠 문화 경영학과 여기 있어요. 여기잖아요. 저희가 70% 컷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75.17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고등학교 이제 바로 입시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입학 전에서? 입학할 때 뭘 해야 좀 도움이 되는지 아직 잘 음. 모르겠거든요. 입학할 때요? 네. 근데 사실 되게 저희가 추상적이고 수시 전형이라는 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아마 딱 그 감을 잡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성적 관리 하셔야 되고 당연히 성적 관리 하셔야 되고 이제 뭐 문화 콘텐츠 문화 경영학과라는 진로를 정하셨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간 조금 남았다면은 콘텐츠랑 관련된 활동들을 당연히 많이 하시는 게 너무 좋겠죠? 책도 읽으시면 좋겠고 활동들도 하면 좋겠고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 생기부 내가 활동한 것들 중에서 면접 전형 준비하신다면 그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키워드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가 개념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지 면접 때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키워드의 개념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그 수시 면접 때 있잖아요. 네. 약간 이런 거를 신경 써야 된다 하는 그런 거 있을까요? 저도 면접 전형을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뭔가 좋은 거는 저는 모의 면접을 진짜 많이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사실 면접이라는 게 내가 거기서 말을 하는 답변 정도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단기간 동안 내가 막 문화 콘텐츠에 대한 개념들을 막 다 습득해가지고 가서 막 프로페셔널하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태도라던가 그런 게 내가 고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의 면접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뭐 나도 몰랐는데 내가 긴장을 하면은 이렇게 막 손 제스처가 많아진다든지 뭐 다리를 뭐 이렇게 앉아 있다라든지 아니면 고개가 좀 삐딱하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만 보완을 해도 정말 그 사람의 분위기가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친구들한테도 물어보시고 선생님이랑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선생님한테도 한번 여쭤보시고 아니면 전 촬영을 해서도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촬영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정말 당연한 말이지만 달달달달달 외워서 가는 거는 많이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달달달달 외워서 가면은 잘 대답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막혀버리면 거기서 백지 상태가 돼버려요. 왜냐면 너무 떨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워드 중심으로 개념들을 그냥 머릿속에 넣어두고 이 사람이 날 물어봤을 때 이 정도로 대답을 하면 되겠다 정도의 생각을 해두시고 그거에 막 이렇게 씁니다, 합니다, 해요 뭐 이런 말까지 막 다 정해가면서 준비를 해가시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혹시 시간 남았나요? 네, 괜찮아요. 혹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서 말씀해 주신 거에서 문화 콘텐츠 문화 경영학과가 약간 경험을 중시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거 면접 때도 그거를 중심으로 준비를 해가는 게 좋을까요? 제가 면접을 보진 않았는데 주변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험도 필요하고 다양한 게 많이 그러니까 저희 문화 콘텐츠 문화 경영학과에 온 친구들 대부분 다양한 장르를 되게 많이 해온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넓은 지식을 배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콘텐츠랑 연관을 시키다 보면 이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답변을 듣고 싶은 건가요, 수학생? 약간 제가 뮤지컬도 보고 어디 전시도 다녀오고 그리고 막 영화 분석 같은 것도 하고 뭔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은 다양한 경험 같은 걸 했는데 그런 거가 장점이 될 수 있나 여쭤보고 싶었어요. 진짜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해서 하나의 이제 문화 콘텐츠라는 정점에 도달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이런 다양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들에서 다 분석을 해서, 전시도 좋고, 뭐 영화도 좋고, 분석하는 거를 한번 이제 생활기록부 한 거를 좀 뽑아서 이런 게 기억에 남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 저는 이제 가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말씀 하나하나로 문화 콘텐츠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좀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는 뭔가 저희가 느낀 말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딱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맞아. 참고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생각보다 교수님들은 저희에게 많은 전공 지식을 바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 진로를 가고 싶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면접을 보는데 교수님께서 되게 심도 깊은 있는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이 키워드에 대해 썼는데 그 키워드가 하나 들어가 있었는데 그 키워드로 요즘에 이 키워드에 대해서 이러한 사회적인 이슈가 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전 한 번도 그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질문도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나름대로 대답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그거에 대해서 또 막 열심히 준비했는데 알겠다. 뭐 널 당황시키려고 한 건 아니었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면접에 최종 합격을 했었거든요. 최초합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내 생활 기록부에서 중요한 키워드들이 뭔지 한번 훑어보시고 형광펜 쳐가면서 훑어보시고 또 다음에 뭐 봉사나 동아리 내가 경험한 것들에 있어서는 이런 경험들을 내가 했구나라고 생활 기록부 한번 쭉 뽑아보시면서 준비하시면은 면접은 큰 무리 없이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없어요. 네. 경아 친구랑 재현 친구 혹시 더 질문 있을까요? 저도 없어요. 괜찮으시고요. 네. 그러면 오늘 친구들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면 이렇게 같이 캠퍼스도 구경하고 조금 더 대화하고 했을 것 같은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따가 만족도 조사하는 링크 여러분 폰으로 이제 전송될 텐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오늘 멘토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